불고기 12인분, 소고기 묵국 15인분, 육전 10장, 김치, 종류별로 4통, 멸치 나물 등 각종 반찬을 10통, 사과 한 상자, 피자빵처럼 빵에 발라 먹으라고 만드신 피자 소스 5통. 이건 반찬처럼 매일 먹는 것도 아닌데 냉동실에 두고 먹으라고 5통이나 해오셨습니다. 지난달 시어머니가 주고 가신 리스트인데 2인 기준 한 달에 다들 이 정도 먹나요? 그동안 맞벌이이기도 했고 출산하고는 육아에 지쳐서 제대로 먹는 건 저녁 한 끼인데 저 양의 반찬을 3년간 한 번도 빠짐없이 매달 해오십니다. 남편한테 너무 많다고 했더니 그래도 자기 엄마 고생하면서 가지고 오신다 하면서 오히려 서운해 하더군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남편은 내 편이 아니란 걸 알아서 그 뒤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도 안 하고 반찬 정리도 손놨더니 상한 반찬들이 냉장고에 쌓이더라고요. 어머님한테도 점점 상한 반찬이 쌓인다 어필을 했고 그러면 좀 양을 줄이시거나 안 하실 줄 알았죠. 그런데 그걸 보신 어머님은 상하지 않게 냉동으로 노선을 바꾸셨습니다. 락스, 영양제, 화장품, 제 팬티까지 냉장 반찬 줄인 만큼 다방면으로 바리바리 가져오십니다. 팬티는 진짜 당황스러웠는데 선물 받았는데 본인한텐 작을 것 같으니 너 입으라고 해서 받았고 화장품도 아들 둘이라서 이런 거 해보고 싶으셨겠지 싶어서 좋게 받았습니다. 심지어 전 차도 없고 운전도 못하는데 운전할 때 쓰라며 어디서 받아오신 팔토시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면서 받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니 바보 같네요. 최근에는 크림 4통을 3달째 가져오시더라고요. 총 12개. 저는 안 쓰는 거라 주변에 나눔은 했지만 이런 식이면 나는 나대로 처리하느라 힘들고 어머님은 제가 쓰는 줄 알고 계속 가져오실 테니 확실히 거절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피부에 안 맞아서 그동안 주신 것들 뜯지도 않았습니다. 아까우니 제 거 사지 마시고 제 화장품은 제가 살게요 하면서 그동안 주셨던 화장품들 다 돌려드렸더니 그랬더니 그 뒤로 제 화장품은 안 사오시는데 이제 그 관심이 아가한테 아기 거 설거지할 때 쓰라며 수세미랑 목욕 스펀지, 아직 쓸 수 없는 손세정제, 지금 개월수에 먹을 수 없는 과일. 몇 번 봤다가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제 딸은 제가 챙길게요 어머님은 어머님 아들 챙기세요 하고 웃으면서 거절을 했습니다. 제가 계속 거절을 하니까 요즘은 내 친구가 너 주래 하면서 주시는데 거짓말 같은 게 누가 남의 집 며느리한테 주방 수건이랑 수면 양말을 줘요. 이번에 저희가 시댁을 갔는데 어머님이 저한테 먹을 만큼 가져가라길래 제가 생각하는 적당량을 덜었더니 그걸 누구 코에 붙이냐며 더 넣으시길래 제가 다시 덜면서 아니요, 반도 못 먹고 다 상해버려요. 이걸로 충분해요. 앞으로 작은 반찬통에다 주세요. 그리고 저는 냉장고에 들어간 음식 싫어서 한번 먹을 양만 그때그때 만들어 먹어요. 그래서 냉장고가 비어있는 거지 저희 잘해 먹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소심이라 이렇게 거절한 적 처음이라 식탁 아래로는 손을 덜덜 떨었지만 스트레스가 그동안 너무 심했기에 할 말은 해야만 했죠. 덕분에 역대급으로 적게 받아왔고 시부모님 뵙고 처음으로 속 편한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분이 나빴다고 남편한테 얘기하셨다네요. 남편은 또 엄마 편이라서 사과 전화하라고 그러더군요. 그동안 잦은 방문에 연락 없이 온 적도 있고 올 때마다 당연하게 냉장고, 싱크대 열고 본인 마음대로 정리하는 거, 임신한 나한테 소리 지르는 거, 은근한 연락 강요 등 불편한 일들이 많았는데 뒤에서 남편한테만 화냈지 시부모님한테 직접 얘기한 적은 없거든요. 그랬더니 시부모님한테 저는 그냥 꿈틀에서도 안 되는 지렁이만도 못한 존재였을까요? 많은 걸 많다 거절했더니 그게 그렇게 기분이 나쁘셨다니 황당하더군요. 그리고 저한테 사과 전화하라는 남편도 솔직히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늘 부모님 편만 드는 효자 남편인 건 알았지만 대책도 없이 무조건 자기 엄마만 맞춰주라는 말에 화가 나서 어머님 저렇게 매번 가지고 오시는 거 나는 힘들고 정 그러면 자기가 다 처리해. 음식을 만들던지 버리던지 나는 더 이상 못하겠다. 했더니 장모님은 반찬 한 번도 해주신 적 없잖아. 반찬하는 거 자체가 얼마나 힘든지 너도 안다며 감사하게 생각하고 받아서 먹으면 안 되냐? 하더군요. 순간 정말 한 대 맞은 것처럼 멍하더라고요. 참고로 저희 엄마는 저 결혼 전부터 암투병을 하시다가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 엄마를 들먹이며 말하는 남편을 보니 정말 오만정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눈앞에서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님, 이제부터 반찬 가져다 주실 필요 없으세요. 어머님 아들 데려가셔서 하루 종일 해먹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머님 소중한 아들 잘 데리고 사세요 하고 끊어버렸습니다. 옆에서 너 뭐하는 거냐고 길길이 뛰는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너처럼 너희 엄마 편들겠다고 돌아가신 장모님 운운하며 지 와이프만 후벼 파는 인간하고는 못 산다고 눈 돌아가서 막 퍼부었습니다. 맘 같아서는 꼴도 보기 싫어서 당장 나오고 싶었으나 아기 데리고 나오면 제 손해일 거 너무 뻔히 알아서 안방을 차지하고 안 나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찾아와서 배를 누르고 난리를 치길래 남편 보고 더 막말하는 거 보고 싶으면 문 열어주라고 했더니 알아서 시어머니 데리고 나간 것 같더라고요. 이혼하려고요. 돌아가신 우리 엄마 마음이 아플 것 같아 이 결혼 유지 못할 것 같습니다. 반찬 시작으로 이혼이라니 진짜 헛웃음만 나오네요. 후기. 시어머니 반찬 때문에 이혼한다고 했던 사람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집안이 발칵 뒤집혀졌고 시어머니 데려다 주러 갔던 남편은 시댁에서 하루 자고 다음날 들어오더라고요. 서로 마음이 좀 진정이 되었고 남편이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엄마 입장만 생각하다가 해서는 안 될 말을 했다고 무릎 꿇으며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혼만은 말아달라고 이혼할 정도로 이렇게 스트레스 받은 줄은 몰랐다면서요. 그동안 누누이 말하지 않았냐 하니 이 정도라고 생각 못했다면서 그래서 엄마한테 이제는 아무것도 받아오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혼은 제발 하지 말자면서 엄마도 미안해하고 있다고요. 정말 친정엄마 생각이 나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일단은 아이를 생각해서 이혼은 보류하기로 했고 이제부터 시어머니한테 일체 어떤 물건도 안 받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대화하러 오시겠다는데 당분간은 안 만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진짜 사람이 난리를 한번 쳐야지 이렇게 말귀를 알아먹나 봅니다. 이제는 남편이 말도 좀 더 조심하고 저한테 잘하는 게 느껴지는데 언제까지 갈지 이곳에도 시어머니 반찬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 많은 것 같아서 글을 써봤습니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 우리는 각자 집에서 주는 거 각자 정리하고 정리해서 먹어 치울 자신이 없으면 철벽 방어를 합니다. 음수 정리해서 버리고 그릇 닦고 말려서 치우는 것도 중노동인 걸 체험해봐야 그 효자분 주둥이가 열릴 듯 하네요. 앞으로 난 어머님한테 거절할 테니까 어머님이 주시는 모든 물품 담당은 다 어머님네 아드님이 하시라고 통보를 하세요. 두 번째 사연. 병원에 누워서 파혼을 당했습니다. 운이 좋은 남자. 한참 결혼 준비로 바쁘던 30대 남자입니다. 4월 중순에 결혼 예정이었고 집은 전세를 끼고 구입한 빌라가 있습니다. 현 시세 1억 7천에서 8천 정도입니다. 같은 회사에서 한 살 많은 여친을 만나 사귀다 만 3년 만에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여자네 집에서도 크게 뭐라 하시지는 않고 순조롭게 진행이 되는 듯 했습니다. 신혼여행에 앞으로 계획도 세우며 여친에게 자세히 얘기는 안 했지만 집에 전세를 빼줘야 되다 보니 집을 담보로 5, 6천 정도 대출을 받게 되었는데 어머님이 가지고 계신 현금이 4천 정도 있으신데 두 분 사시는데 여기저기 들어가는 돈도 있고 신부 예물이나 신혼식 공사 비용 등 돈이 들어갈 일이 있으면 사용해야 되니 일단 결혼하고 나서 남은 돈이랑 축의금 들어온 걸로 갚고 나머지는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거 처분되는 대로 갚아주시겠다 하셔서 크게 신경 쓰진 않았고 한 달에 이자로 20만원 정도만 저희가 부담하는 걸로 얘기를 했습니다. 대신 양가 똑같이 20만원씩 드리기로 하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신혼집 공사 문제로 여자친구는 그래도 신혼집인데 전체적인 인테리어 공사를 원했습니다. 인테리어 업자에게 여자친구가 원하는 대로 견적을 의뢰하니 약 2천 가까이 나오더군요. 부모님도 아예 공사를 해주지 않으신다는 건 아니고 욕실, 도배, 샤시, 주방 리폼 정도는 생각하셨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어차피 재개발을 바라보고 산 빌라고 가격이 매매가 활성화되면 팔고 빨리 돈을 모아서 더 좋은 집으로 이사갈 때 도움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많이 서운해 하더라고요. 그냥 그렇게 다들 어느 정도 의견 차이는 있는 거고 잘 넘어가는가 싶었습니다. 웨딩 촬영도 하고 신혼여행 준비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예물도 맞추고 그런데 보름 전쯤 친할머니가 돌아가셔서 모든 스케줄은 잠시 중단된 채 5일째가 지나고 몸에 몸살 기운에 복통이 있어 누워있는데 여자친구 부모님께 호출이 왔더라고요. 여자친구한테 지금 몸이 너무 안 좋으니 하루 이틀 후에 찾아뵈면 안 되겠느냐 물었지만 무슨 큰일이 날 것 같은 분위기라 아픈 몸을 이끌고 여자친구네 집에 도착했는데
어머님, 아버님 두 분 모두 재 지은 사람 보듯이 쳐다보시더니 왜 신혼집에 대출은 무슨 말이냐부터 시작하더니 이제 시작하는 자식들한테 빚지고 시작하게 하는 부모가 어디 있느냐며 제 집에 대출 받은 거 보면 너희 집에도 빚이 있는 거 아니냐며 의심이 끝도 없이 늘어나는데 대출 받은 금액은 얼마며 저희 집 빚이 있는지 등기부 등본까지 떼어오시라고 하다못해 어머님이 결혼 예물로 해주시는 다이아 진주 세트도 빚이 아니냐며 말씀까지. 참고로 매형이랑 누나가 보석종 매장을 하고 계셔서 700~800만원 정도 한 것 같습니다. 할 말이 없더라고요. 여자친구는 옆에서 아무 말 없이 앉아만 있고 억울하기도 하고 그럼 부모님들이 원하시는 대로 원하시는 거 떼어와서 오해 풀어드리겠다고 나와서 집으로 왔는데 여자친구 또한 왜 결혼 날짜 잡을 때까지 그런 대출 받은 걸 얘기 안 했냐며 절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말하는데 부모님이 갚아주시기로 하신 거라고 해도 부모님을 자기가 어떻게 믿냐는 말에 그냥 돌아왔는데 그 다음날 배가 너무 아파 병원으로 실려가게 되었고 CT 촬영 결과 장폐색증이란 진단과 바로 수술에 들어가야 된다는 말에 수술을 하고 나왔는데 그 다음날 아버님한테 걸려온 전화에 장인어른 되실 분이 인연이 아닌 것 같다고 파혼을 얘기하시더랍니다. 아버님도 그 대출 문제는 간단히 들으셔서 저희 집 등본부터 통장 사본까지 모두 보여주겠다고 말을 했는데도 파혼을 얘기하시는 거 보고 저희 아버지는 아픈 아이 두고 그러지 말고 몸이나 추술이면 얘기하자는 말도 거절하시더군요. 여자친구는 그 이후 저에 대한 믿음이 없어졌다는 말뿐 차갑게 돌아섰고 병원에 누워 파혼을 당했습니다. 참고로 대출부터 집 공사 모두 부모님께 신세를 지게 된 건 이제까지 모아놓은 돈을 집 사는데 쏟아 부은 터라 현재 가진 돈이 1000만원 안팎뿐이에요. 차 사는 것도 미루며 나름 모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많이 모자르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집은 아버님 어머님 연세가 있으셔서 일은 안 하시지만 두 분 장사하시면서 연금 부어놓으신 거랑 모아놓으신 돈 약간, 그리고 지금 살고 계신 집이 종로의 단독주택인데 한옥이라 시에서 보상으로 매입해주는 가격이 8억 안팎 정도인 걸로 알고 있는데 할머니도 돌아가시고 저도 장가가면 집이랑 이것저것 처분하시고 10억 좀 안 되는 돈으로 조그만 빌라 하나 사서 두 분이 사시고 나머지 월세 받아 생활하실 계획이십니다. 노후는 두 분이 알아서 준비해 놓으신 편이고 오히려 집 팔고 저희 이사갈 때 모자르는 건 좀 보태주실 생각입니다. 여자친구 집은 아버님이 예전에 사기를 맞으셔서 재산을 다 날리시고 공사일까지 하시며 벌어서 사놓은 1억 정도 하는 빌라가 전부이고 지금 하시는 일도 시에서 운영하는 건물 관리 해주시며 한 달에 얼마 안 되는 월급으로 두 분이 생활하시고 계시는 상황에 아들은 없으시고 딸만 둘입니다. 아무래도 몇 년 후부터는 어느 정도 도움을 드려야 될 것 같은 상황. 저희 아버님은 저희 집 등본부터 모든 통장 사본, 주식, 서산의 땅 문서,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 전 주위에 건유로 사놓으셨는데 크게 오르지는 않고 돌산이라 건설 회사에서 골재용으로 5천 정도에 사려는 회사들이 있던 걸로 아는데 그때 당시 산 가격에 팔면 등록세니 세금 낸 거 오히려 손해니 그냥 가지고 계시기로 한 조그만한 산이 하나 있습니다. 모두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몸 추스리면 가져다 저 억울한 거나 풀고 오라시는데 사실은 아버지가 앞에서 힘든 내색은 못하시고 끙끙 앓으신 것 같더라고요. 정말 묻고 싶습니다. 제가 그렇게 잘못한 건지 여자친구 예단, 혼수, 결혼비용 모두 합쳐 5천도 안 되는 돈으로 결혼하는 게 모자른 건지 제가 설사 빚을 갚아야 하더라도 1억 7천 중에 2, 3천을 대출받아 시작하는 게 부족한 건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파혼 당했다는 것보다 수술하고 아픈 사람 그렇게 떠나갈 수 있는 건지 3년이란 시간 동안 그래도 사랑했던 사람에게 받은 배신감 때문에 아무리 아무렇지 않은 척해도 가슴이 휑합니다. 후기. 방금 킥 하나 받아서 봤더니 제가 줬던 물건들이 들어있네요. 집에 컴퓨터 고장났다길래 쓰던 노트북 결혼할 때까지 쓰라고 줬던 거랑 버버리 가방이랑 커플링, 목걸이, 발찌에 옷들은 다 어디 갔는지 모르지만 연락은 받지도 않고 뭔가 대화를 해봤으면 하는데 카카오톡 문자 아무런 답도 없더니 킥 보낸다 한마디에 물건을 받고 나니 이게 뭔가 싶고 여기 여친 입장을 듣고 싶다는 분들이 계신데 얘기를 더 하자면 그전부터 아파트에 살고 싶다는 얘기도 했었고 집이 마음에 안 들어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이 사기 당하시고 방 2개짜리 월세에서 생활을 했던 터라 집에 대한 욕심이 좀 있던 것도 있고요.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문제를 얘기 안 했다는 게 가장 큰 것 같았습니다. 대화 자체를 피하고 있어서 더 이상은 자세히 물어볼 수는 없지만 저를 믿을 수 없다는 거라고 내가 이 상태인데 지금 당장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는 말에도 넌 자기 잘못은 모르고 남 탓만 한다는 말뿐
그리고 부모님이 안 갚아줄지 어떻게 아니냐는 분도 계시고 그 연세에 벌이가 없으면 안 갚아줄 수도 있다고 하시는데 아버님 연금에 어머님 고 환갑이시라 받으시면 두 분이 합쳐서 100만원 좀 넘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살고 계신 집이랑 이것저것 처분하시면 8, 9억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로 저희 동네에 조그만 빌라나 하나 사셔서 두 분이 사시고 남은 돈으로 오피스텔이나 원룸을 사셔서 월세 받으실 계획이고요. 그럼 한 달에 4, 500 이상은 수입이 되실 걸로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걸 제가 나중에 둘이 돈 좀 모으고 지금 집 팔고 이사갈 때 서울의 아파트 전세나 수도권의 아파트 사서 갈 때 좀 도와주실 계획이시고요. 그리고 그 대출받은 돈 지금 당장이라도 갚을 수는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이랑 어머님 가지고 계신 돈 하면 얼추 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은 이제 결혼도 하면 10년씩 된 아반떼를 계속 끌고 다니기도 그렇고 차를 바꿀 생각이었고 어머님이 가지고 계신 건 예물이랑 꾸미고 할 꾸민비도 있고 돈이 들 것 같으니 일단 결혼하고 나서 남은 돈이랑 부조금 1, 2천 정도는 나올 테니 그 돈이랑 해서 바로 갚을 생각이셨고요. 근데 이런 사실을 저도 이번에 좀 자세히 알게 된 거지 저도 자세히까지는 알지 못했고 사실 부모님 재산이니 도와주시면 감사하지만 아니면 어쩔 수 없는 거니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단 예물 줄여서 갚으라고 하셨는데 저희 여자 쪽에 예단 500 받기로 한 거 말고 부모님 현물 예단이나 하다못해 옷 한 벌도 안 받으시겠다고 사양을 하셨습니다. 여자 예물 700 정도에 화장품 한복, 정장, 지갑, 가방은 신혼여행 이태리 계획이라 현금으로 3, 400 주시기로 하셨고 금 노리개 쌍가락지를 준비하셨고요. 제가 받기로 한 건 그냥 현금으로 500 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한복, 정장, 시계, 반지하라고 그 외에는 저희 살림만 딱 하기로 했습니다. 신부한테 주는 건 저희가 어느 정도 생략하려고 했는데 어머님이 부모 없는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능력되는 만큼은 해주시겠다고 하시고 예물할 때는 여자 것만 다 골라놓고 저한테는 처가에서 반지 해주시겠다고 얘기 없으시면 그냥 네 건 생략하라고 하셨었죠. 어찌됐든 내 능력이 좀 더 좋았으면 이런 일도 없었겠지만 이런 일들은 세세히 앞으로 계획을 설명하지 않은 제 탓이겠죠. 뭐 일단 퇴원도 했고 몸 추스리고 부모님이랑 얘기도 많이 했는데 제 마음도 술이라도 먹었으면 전화를 해서 뭐라고 했을지 모르지만 병원에서 열흘 입원해 있으면서 술은커녕 꼼짝도 못하고 생각 정리를 했더니 남들은 참 쿨하다고 할 정도로 마음 정리가 어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떼어주신 서류를 들고 가서 보여드리고는 거기서 붙잡고 여친도 전화가 미친듯이 오는데 전화 안 받고 있습니다. 어머님 곧 환갑이신데 부모님 여행 보내드릴 생각이고요. 이젠 부모님도 어느 정도 진정되셨고 저만 잘하면 될 것 같습니다. 흔들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사람의 간사한 마음을 알아버려서 다시는 만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정말 지옥에 입성했다가 여러분들 말들처럼 간신히 빠져나왔다고 오히려 생각이 드네요. 댓글 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많은 조언에 큰 용기와 도움이 되었습니다. 댓글: 당신은 헬게이트 입구까지 갔다가 빠져나오신 겁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정말 큰일 날 뻔하셨네요. 조상님이 도와주신 거네요. 오늘 제가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낭만캐스터와 함께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